예, 이번 시간에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부분, 금융소득이다라고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우리 금융소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대부분은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들이 이자와 배당, 특히 이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다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것 때문에 다 합산 신고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굉장히 크신 분들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판정 금액입니다. 자, 일단 금융소득은 거주자별로 판단을 합니다. 거주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남편, 배우자 따로따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데 배당과 하산액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됩니다. 특히 배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 금액과 배당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자 총액과 배당 총액을 합쳐서 2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관청에서 이미 다 안내문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대리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 세율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총 5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비영업 대금 이익은 25% 적용을 하고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분에 대한 부분만 누진세율인 6%부터 42%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인데 종합과세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누진세율은 6%부터 42%까지 있죠. 그죠? 그러면 2천만 원까지 14%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를 누진세율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14%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이 있게 됩니다. 그죠? 1200만 원까지는 6%, 그 나머지 부분이 3천만 원일 때는 나머지 부분이 15% 적용이 되죠. 그렇게 되면 전체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기본세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조금 넘어선 사람들은 우리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오히려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할 때 세율은 금융소득만 구분해서 판단을 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어차피 종합과세 하지 않는 분들도 14%에서 25%까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거기까지는 세금 똑같이 낸다. 나머지는 6%부터 42%까지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에 있어서 기준금융소득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의 구성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구성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본래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대상인 배당소득입니다. 자, 2천만 원 구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뒤에서 설명드리는 이 배당가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가산액 때문에 2천만 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가산액 및 배당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부분입니다. 이중과세 때문에 나온 부분이고요.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이어야 되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이어야 됩니다.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또는 배당을 받으신 분들이 내가 배당가산액 또는 배당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 하면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시면 영수증이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국세청 자료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배당소득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G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G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로스업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즉 배당가산 대상이다. 배당가산 대상이 됩니다. 대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G 표시가 있는 부분은 자, 요런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충족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 산식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뺀 금액하고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다. 총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빼면 요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이 되겠고, 자, G 표시가 있는 그로스업 대상 배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다. 1천만 원이면 두 개 작은 금액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었는데 총 5천만 원 중에 그로스업 대상 배당이 1천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이더라 라고 하면 4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3천만 원만 그로스업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 부분을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자, 법인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고 여기에 비과세 소득공제 2월 결손금을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은 과세된 소득이다라는 거죠. 과세된 소득인데 이 부분이 배당됨으로 인해서 과세를 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게 될 거고 이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입니다. 근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인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상법상에 배당 가능 이익이 되고요. 주총을 거쳐서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에게 배당 결의를 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과세된 소득을 배당한다라는 거죠. 그죠? 과세된 소득을 배당을 하게 되는데 법인 주주 입장에서는 그 배당 수익, 즉 배당 소득은 배당 수익이 되겠죠. 결국에 배당 수익이 되는데 이 배당 수익을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또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나옵니다. 이미 과세된 소득을 내가 갖고 왔는데 다시 또 법인세를 낸다라고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익금액 불산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주주는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소득세가 과세될 때 어떻게 할 거냐? 배당 가산 제도와 배당 세액 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 가산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인 단계에서 배당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내가 다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세 상당액도 내가 배당 받았다라고 보고 처리를 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을 배당받았지만 법인세 상당액이 예를 들어서 22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안 받았지만 받은 걸로 보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2,220만 원을 배당받은 걸로 보고 소득세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배당세액 공제로 220만 원을 차감시켜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배당 가산액을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줍니다. 자, 배당 가산액 및 배당세액 공제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세액 공제는 배당 가산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 산출세액과 금융소득 금액 곱하기 원천징수세율 플러스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해서 기본세율 적용한 금액의 차이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로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 한도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소득세액 계산은 종합과세 방식의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의 산출세액 중에 큰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세액 방식 때문에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금융소득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원천징수세액으로는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09페이지에 신고서 서식 작성의 유의사항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 중에 금융소득 구분코드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총액으로 입력하고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소득별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요 사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직접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직접 등록하는데 만약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 등록했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삭제를 하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소득이 500이고 배당소득 중에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이 300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3천만 원이다. 대상이 아닌 게 300이고 나머지가 3천만 원이다. 그래서 총 금융소득이 3,800일 때 금융소득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이 금융소득을 등록하실 때에는 우리 교재 409페이지 중간에 있는 금융소득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록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부터 먼저 등록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은행 예금 이자가 되겠는데요. 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13번 코드가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우리 소득구분 코드 번호에서 F2번을 눌러보시면 코드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 비영업 대금 이익이 아니면 그 밖에 이자소득이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자소득 관련되는 부분 선택하시고, 자, 상호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관련되는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라산 은행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12085-37962 37962번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총수익 금액은 이자나 배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 70만 원 있습니다. 70만 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등록을 했고, 이자소득은 거의 대부분 다가 코드 번호는 13번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배당소득 중에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이 아닌 배당부터 먼저 등록을 합니다. 우리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국세청에서 금융소득 자료를 받았을 때 G라는 표시가 없는 소득부터 먼저 등록을 합니다.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도 우리 F2번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F2번에서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거. 자, 22번에 보면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이다라고 해서 있습니다. 자, 2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22번 선택하신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천지, 주식회사 천지로 등록을 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마찬가지로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214-81-21210 해서 등록했고요. 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원천징수세액은,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천지에서 배당을 받은 게 3,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300만 원을 받았는데 300만 원은 거로소득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거로소득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소득 구분 코드별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를 등록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F2번 소득 구분 코드 찾아서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거로소득 대상인 거 21번입니다. 그래서 21번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천지 사업자 등록번호 동일하게 등록을 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미 등록돼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인데 등록해도 되느냐라는 건데 소득 구분 코드가 다르면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이고요. 21번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10번에 필요경비란에 커스가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로스업 대상 금액은 얼마인지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금융소득은 3,800만 원이죠. 3,800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과 그로스업 대상 배당 금액 3천만 원 중에 작은 금액 1,800만 원이죠. 그로스업 대상 금액은 그러니까 배당 가산액은 1,800만 원이 됩니다. 자, 1,800만 원 계산하면 자동으로 11% 적용해서 198만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천지로부터 원천 징수된 세액 어떻게 등록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원천 징수 세액은 14%로 적용이 되는데, 자,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22번이나 21번 코드에 있는 주식회사 천지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일괄 등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쪽으로 안분해서 임의의 숫자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자, 14% 적용해서 300만 원에 대해서 42만 원 등록을 하고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420만 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나면 우리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2월 결손금 관련되는 부분 탭을 넘어갑니다. 탭을 넘어가서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공제 신고서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 가산세 6번 주택 매매 탭, 그 다음에 7번에 금융소득 계산 탭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계산 탭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단 부분에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과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가산 대상 금액 1,8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1,500만 원 이런 정보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산출세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산출세액 408페이지에 세액계산 특례가 있죠. 1번과 2번 특례가 있습니다. 요 1번과 2번에 보시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방식 산출세액, 분리과세 방식 산출세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서로 비교해서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서 정보가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532만 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532만 원 적용이 되는데 근로소득하고 합쳐서 산출세액 계산해 보니까 45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비교해서 산출세액은 532만 원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 하단 부분에 배당세액 공제금액 내용이 지금 금액이 제로로 나옵니다. 만약에 배당세액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금액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8번에 종합과세 쪽으로 가서 종합소득금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 412페이지에 있는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그로스업 금액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412페이지에 금융소득 자료 이용해서 신고서를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 자료, 은행예금이자, 비영업대금, 이익,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서 자료를 등록을 합니다. 자, 자료를 등록을 하는데 이미 제가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백두산 11번입니다. 11번은 비영업대금 이익이죠. 자, 보시면 주식회사 백두산으로부터 비영업대금 이익 500만 원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통해서 그러니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 이자 한라산 은행 1,000만 원에 대해서 140만 원, 요거는 13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은 7천만 원 받았습니다. 7천만 원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는데 7천만 원 중에 보시면 7천만 원하고 300만 원이 있죠.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가 과세 안 된 거고 7천만 원 과세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7천만 원에 대해서는 21번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300만 원은 22번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7천만 원 중에 21번으로 등록한 배당에 대해서는 가산액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가산액은
전체 금융소득 총액 중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하고 2천만 원 차감한 금액하고 배당 가산 금액하고 21번 구분된 소득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이 되겠죠. 전체 부분은 지금 8,800만 원입니다. 8,800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6,800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소득 대상인 배당이 7천만 원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 6,800만 원 적용해 주시면 748만 원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413페이지에 보시면 소득 구분 코드 관련되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정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11번, 13번, 21번, 22번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외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코드 번호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있는 금융소득 계산 탭으로 갑니다. 자, 금융소득 계산 탭으로 가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이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8,757만 374원이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자, 하단 부분에 보니까 748만 원이 배당세액 공제로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소득금액 계산 쪽에서 보시면 배당 가산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748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748만 원 계산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 8번 종합소득 계산 탭에 가서 F7번 세액 공제 명세서 입력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단 부분에 이 부분 팝업창을 약간 위로 올려보시면 하단 부분에 금융소득 계산에 배당세액 공제금액 748만 원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 부분을 맨 상단에 팝업창 맨 상단에 배당세액 공제란에다가 748만 원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등록하지 않으면 배당세액 공제액이 누락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부분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구분 코드에 종류별로 정확하게 등록해 주시는 것과 배당 가산액을 찾는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